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 열심히 하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과 가면 스케일링 받으라는 소리만 듣고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집에서 스케일링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중에 스케일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칫솔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치석은 가정에서 제거가 불가능해요. 느낌만 개운할 뿐 치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케일링을 받은 뒤에 최대한 오랫동안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칫솔질이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칫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잇몸 건강의 핵심입니다.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왜 치간 칫솔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잇몸 질환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치아의 윗면이 썩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 옆면, 특히 치아끼리 닿는 부분이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곳이 치아 사이라는 뜻입니다. 치아 사이 공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어른 손바닥만 한 면적이 됩니다. 치아 사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손바닥 크기의 공간을 매일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질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치간 칫솔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개, 30개씩 박스에 담겨서 저렴하게 팔리는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우리 입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고 연약한 잇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치간 칫솔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심에 있는 철사가 가늘수록 좋습니다. 둘째, 철사 주변의 솔모가 가늘고 길어야 해요. 철사 테두리에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철사를 중심으로 얇고 긴 털이 빽빽하게 배치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간 칫솔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아주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치아 사이에 넣어봤을 때 약간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살짝 눌러서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헐거우면 제대로 닦이지 않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철사에 잇몸이 다칠 수 있어요. 딱 맞는 크기를 찾아서 한 번만 넣었다 빼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 사이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러면 잇몸을 찌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치간 칫솔을 잇몸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서 대고 입구를 찾듯이 부드럽게 밀어 넣으세요. 입구를 통과했다 싶으면 약간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빼실 때도 같은 각도로 천천히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간 칫솔은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철사가 휘어서 넣을 때 걸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교체하세요. 둘째, 사용하다 보면 솔모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눈에 띄게 빠졌다 싶으면 새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치간 칫솔은 일주일, 굵은 것은 2주 정도 사용 가능한데 가장 좋은 건 일주일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가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가 난다는 건 바로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과를 먹을 때는 괜찮고 일반 칫솔질 할 때도 안 나는데 치간 칫솔 넣었을 때만 피가 난다면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도 닦고 그 다음 날도 닦으세요. 그러면 빠르면 사흘, 길어도 일주일 안에 출혈이 멈춥니다. 염증이 사라진 거죠. 물론 치과에 가셔서 치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지만 매일 꾸준히 관리하시면 스스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칫솔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쓰면 이후 칫솔질 할 때 치약의 불소 성분이 치아 사이에 더 잘 침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있어요. 하지만 불소는 원래 세균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라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치실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치아가 빡빡하거나 심하게 겹쳐 있는 경우에만 치실을 권합니다. 치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손에 감아서 쓰는 방법이 흔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다 보니 잇몸을 다치거나 반대쪽 치아를 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치실을 추천합니다. 일회용이라고 해도 여러 번 씻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일회용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을 때 물고 넣으세요. 물면서 들어가면 잇몸을 찌를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기 잇몸까지 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치실을 옆으로 톱질하듯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치아가 깎여요. 반드시 위아래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 번에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2mm 정도씩 짧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짧게 움직이며 올라오는 겁니다. 어금니 쪽에 치실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가 맞닿은 부분을 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음식을 씹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치실로 닦아야 하는 건 한쪽 치아의 옆면이에요. 한쪽 면을 위아래로 닦고 그 다음 반대편 치아의 옆면을 또 위아래로 닦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실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아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데 실 한 가닥으로는 그 틈새의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실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고 치간 칫솔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글의 주성분은 입안 세균을 죽이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입 안에는 함께 살아가는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역할 없이 공존하는 세균도 있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도 있어요. 물론 해로운 유해균도 있고요. 그런데 가글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제거합니다. 가글은 유해균이 과도하게 많은 특정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처방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세균수를 빠르게 줄여야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런데 큰 병을 사다 놓고 매일 사용하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의 모든 세균이 죽고 그 빈자리에 다른 미생물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곰팡이입니다. 가글을 장기간 사용하면 칸디다증이라는 하얀 곰팡이가 입안에 생길 수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는 각각 다른 종류인데 가글은 주로 세균만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곰팡이가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글은 매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구강관리 도구 중에 작은 칫솔도 있습니다. 어금니 칫솔이나 첨단 칫솔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작고 끝이 뾰족해서 구석구석 닿기 좋아요. 모든 분이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특히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일반 칫솔로는 구석구석 닿지 않는 분들. 둘째, 교정 치료 중이신 분들. 교정장치 주변은 일반 칫솔로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영구치가 나고 있는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6살 정도 되면 잇몸에서 어금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금니는 앞니보다 훨씬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쌓이는데도 닦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때 자꾸 꺾인 이 칫솔을 사용하면 앞니를 피해서 뒤쪽 어금니에 씹는 면까지 닦아줄 수 있습니다. 영구치가 막 나올 때 충치가 생기면 평생 가야 할 치아가 망가지는 거니까 이 시기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냄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입냄새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드물게는 위장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에서 발생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죠.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치아에 붙어있는 부분, 그리고 치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칫솔질보다 치간 칫솔이 입냄새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입냄새에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를 확대해서 보면 작은 돌기들로 덮여 있는데 이 돌기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끼면서 냄새를 만들어요. 혀만 잘 관리해도 입냄새를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칫솔질 끝나고 혀를 쭉 내밀어서 칫솔로 박박 문지르시는데 그러면 구역질이 나죠. 게다가 칫솔모는 혀의 좁은 틈 사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면만 스치는 정도예요. 혀는 닦는 게 아니라 긁어야 합니다.
그래서 혀 클리너나 혀 스크레이퍼라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셔야 해요. 유리창 청소할 때 쓰는 스퀴즈처럼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야 효과적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끝부분이 날처럼 얇게 마무리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실리콘처럼 부드러운 제품은 혀에 상처는 안 주지만 잘 긁히지 않습니다. 금속이나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 중에서 모서리가 선명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세요. 저녁 식사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칫솔질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혀도 칫솔로 열심히 닦으세요. 다 끝났다 싶으실 때 날이 있는 혀 클리너로 혀를 한번 긁어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커피 찌꺼기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를 드셨으면 오렌지색이 묻어나옵니다. 이게 혀를 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칫솔로 아무리 닦아도 긁으면 눈에 보이는 잔여물이 나온다는 건 음식물이 계속 남아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피가 날 때까지 세게 긁으시면 안 됩니다. 혀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두세 번만 긁으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혀의 돌기 중에는 원래 끝이 하얀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진짜 백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얀 돌기도 있다는 거죠.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 두세 번만 가볍게 긁으시면 다음날 아침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구강관리 도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 이 두 가지가 구강 건강의 90% 이상을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 하나 씌우는데 대략 5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치과마다 다르지만요. 만약 치과에 그 정도 돈을 내고 싶으시다면 대략 10년 가까이 치아를 방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은 분들만 치과에서 큰 비용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예방하면 그 비용도 아끼고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칫솔질을 하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여건이 안 되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아침과 저녁은 꼭 지키세요. 어떤 분들은 피곤한 날 가글만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건 비유하자면 샤워는 안 하고 향수만 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구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90% 이상은 기계적인 청소, 즉 직접 닦는 행위입니다. 빗자루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0% 안에 가글이나 다른 보조 도구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 90%를 빼놓고 10%에만 의존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의 핵심은 치간 칫솔과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매일 관리하고 칫솔로 치아 표면을 깨끗이 닦으세요. 혀 클리너로 혀를 긁는 것도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글은 매일 사용하지 마시고 치실은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되 평소 관리를 잘하셔서 자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건강한 잇몸과 튼튼한 치아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